배영 드디어 배우기 시작하고 팔 동작을 익히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몸이 가라앉아서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팔을 좌우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보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만 삐뚤게 가게 되기도 하죠.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배영은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요. 편안하게 힘을 빼고 속도도 더 빨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어깨와 목의 피로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배영이 될 수 있는 롤링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팔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 분들은 또 팔 돌리는 것의 타이밍과 정확한 자세가 2%씩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우리 모두 오늘 영상을 보고 연습한다면 한결 부드럽고 물살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영도 모두 잘할 수 있습니다. 롤링은 왜 배영에서 중요할까요? 우리가 자유형처럼 팔을 안쪽으로 돌리는 것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물을 등에 대고 팔을 밖으로 회전하는 배영에서는 팔의 회전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만큼 긴장이 되면서 몸에 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확한 롤링 동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을 좌우로 기울이며 나아가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회전하여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물에 잠기는데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부드럽게 잘 나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롤링입니다. 또 부드러운 롤링은 어깨의 무리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롤링을 잘하게 되면 어깨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물을 당길 때 팔 근육이 아닌 등 근육을 이용하여 큰 물을 당겨낼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롤링이 되지 않는다면 어깨와 허리에 부담이 쌓이기 쉽고 몸에 통증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영의 롤링 동작들을 순서대로 짚어 타이밍을 잘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수영장이라고 생각하고 팔 돌릴 때를 생각해 볼까요? 팔을 돌릴 때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일자로 뻗은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린 팔에서의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이 먼저 물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새끼손가락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어깨가 크게 열려 회전을 하고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롤링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손등이 물표면에 설석하고 들어가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관찰하면서 수영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트리하는 팔은 자신의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물을 밀어내기 전에 벌써 어깨에 강한 부하가 느껴진다면 자신이 너무 큰 물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얕은 물 잡기로 연습을 하시다가 롤링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깊은 물 잡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 반대팔이 내 얼굴을 지나갈 때 다른 한 팔이 내려가는 타이밍도 꼭 체크해주세요. 자, 그럼 물 밖으로 나오는 팔은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먼저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배영을 할 때 우리의 팔은 캐치 때를 빼고 모두 직선을 유지하는 것도 꼭 생각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롤링을 어깨 회전으로만 할까요? 발차기를 하고 있는 하체에서 정확히는 엉덩이에서부터 회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캐치를 하려는 팔이 오른팔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엉덩이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을 같이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다른 쪽 골반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지 엉덩이를 항상 높게 유지하면서 발차기를 해나가는 것도 배영에서 중요한 포인트이니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엉덩이에서 나오는 양쪽 팔의 회전으로부터 배영의 속도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배영을 하면 좀 삐뚤빼뚤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배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롤링을 하면서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인데요. 팔 돌리는 것에 집중을 한 나머지 생각보다 나의 머리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배영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속도를 올리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머리가 먼저 흔들리기 때문에 팔의 회전 방향이 양옆으로 또 치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나아가는 머리 쪽 방향이 아닌 몸의 양쪽으로 몸이 축이 흔들려서 또 삐뚤삐뚤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분명 일자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일자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좌우로 회전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영법이 바로 배영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고정하는 것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자기 몸이 일자로 가고 있나 발을 보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천정 쪽으로 되지 않으면 머리가 수면과 성행으로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머리가 물 밖에 많이 나온 만큼 우리의 하체는 가라앉고 발차기가 더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머리는 항상 천정을 향해 고정을 하고 배영을 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새끼손가락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롤링의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중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팔이 쭉 펴진 상태에서 반대팔이 내 얼굴을 지나갈 때 다른 한 팔이 내려가는 타이밍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물 밖으로 나오는 팔은 어깨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이 먼저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배영을 할 때 우리의 팔은 개치대를 빼고 모두 직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발차기를 하고 있는 하체에서 정확히는 엉덩이에서부터 회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팔 돌리는 것에 집중을 한 나머지 생각보다 자신의 머리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머리는 항상 천정을 향해 고정을 해놓고 배영을 해주세요. 자, 오늘 배운 대로 부드러운 롤링을 조금씩 연습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감이 줄어들고 호흡은 더욱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더 편안하게 배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는 영법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란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 그만두었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죠.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에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을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를 잘하게 되고 못하던 접영을 잘하게 되기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며 성장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미션과 달성하시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